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무실 서초동에 있죠. 그게 대검청사의 8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 8층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집무실 안에 있는 대형 원탁 테이블 그걸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형 테이블을 치우고 소형 테이블을 갖다 놨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13일에 그 취임을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립이 된 셈이죠.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단은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차장, 기획조정부장, 이게 핵심이고, 과학수사부장까지 핵심인데 다 교체되고, 그 자리에 이제 문재인 추미애 사단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대형 테이블을 치워라. 대형 테이블이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기침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거의 매일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간부회의라는 게 이제 대개 보면 공공수사부장, 반부패부장,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뭐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뭐 인권부장,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차장검사 정도를 해서 그 자리가 의자가 8개라는데, 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열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요 일정은 대개 이 회의를 거쳐서 나왔다. 근데 이 팀들은 대부분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팀이 다 윤석열 사단이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사단이 진짜 사단장 하나만 빼고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단에 사단장 하나 뺏고 사단 참모들이 다 바뀐 겁니다.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원탁 테이블을, 대형 원탁 테이블을 치워라. 그리고 조그만 원탁 테이블을 갖다 놔라. 그래서 그 대검의 그 8층에서부터 이 원탁 테이블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겨우 그 지하 창고로 옮겨놨다. 그리고 조그만 그 원형 테이블을 갖다 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했는데, 짧게 내용만 보고받을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짧게 내용만 보고받는, 저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짧게 내용만 보고받는다? 예를 들어서 공공수사부장한테 보고를 받는다? 그럼 뭐 짧게 보고, 그럼 뭐 큰 원탁 테이블에서 얘기하면 짧게 보고 못 받나요? 뭐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그 조금 애매한 표현이고, 이 기사를 인용한 어느 기사를 봤더니 거기는 또 그게 아니고 실무자들과 직접 수사 보고를 받겠다는 의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해석은 뭐냐? 이런 것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간부회의는 주 1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형 원탁 테이블을 갖다 놓고 아마 거기에 앉는 사람과 이제 그 2열 정도로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주 1회만 이 전체 간부회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러면 그런 간부회의가 아니고 뭐 하나 내지 2개의 부서 보고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대검, 검찰의 모든 일에 관해서 사실은 그 각 부장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해서 결론을 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어차피 대검의 직접 수사부서는 없습니다. 과거에 중수부가 있었지만 지금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공공수사부장하고 대화할 일이 있다, 뭔가 보고받을 일이 있으면 공공수사부 올라오세요. 그래서 공공수사부가 와서 보고를 하면 공공수사부장하고 자기하고, 아니면 거기에 뭐 실무급 대검 연구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 그러니까 소규모 회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랬을까?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교체되기 전에는 윤석열 사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단 회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추미애 사단입니다. 그 사단 참모들하고 이 윤석열 사단장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 윤석열 사단장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추미애 사단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명이 회의를 하는데 과거 방식대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쪽부터 계속해서 완전히 뭐 수사팀 청와대 수사팀을 겨냥한 그걸 뭐 해체시키는 수준의 보고를 막 쭉 7명이 했다고 만약 쳐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6일, 1월 16일 날 회의한 거 한번 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라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대검 다른 관계자들도 있었고 동부지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정승욱 차장검사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그 기록은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도 그래 그거 보면 그게 왜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했듯이 그게 어떻게 정무적 판단이냐? 응? 감찰 중단이지. 그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6일 날 회의를 거쳐서 18일에 기소한 거로 돼 있습니다. 기소한 거로 돼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을 이 사람은 기소를 미루자 이런 식으로 그 심재철 부장이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백원우 전 비서관은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아마 한두 번 더 불러서 할 모양인데 자 그러면 이런 16일 회의와 같은 일에 그래도 16일 회의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서 다른 이제 13일 날 취임했던 그 대검의 부장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조국 전 법무부장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읽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동조를 못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되면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만 이제 수사를 계속하자고 그러고 나머지 만약에 대검 간부들이 전부 다 회의해서 아닙니다. 이거 조국 전 민정수석 이거 혐의 없습니다라고 전원이 주장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고립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간부회의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걸 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이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모여서 각각 각부 뭐 공공수사부 뭐 반부패부 그다음에 기획조정부 형사부 이런 데서 보고하시오 부장들이 그 보고하면 이제 거기 아주 실무적인 것들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회의는 끝내고 정말 일을 하는 실무회의 이거는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두 개 부서하고만 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수사부 일은 공공수사부장 불러서 자기하고 1대1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소수로 몰릴 이유가 없죠. 공공수사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또는 공공수사부에 뭐 무슨 연구관이나 누가 해서 셋이 앉아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 이번에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지휘자가 공공수사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공공수사부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공수사부장이 뭐 이만저만 해서 이거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사 진척 상황이 이렇고 계속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게 전원회의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장이 다른 문재인 사단 추미애 사단에 있는 부장이 그거 공공수사부장이 말이 맞습니다. 이거 수사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거들고 그 사단 전체 참모가 거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야 그거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회의가 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공공수사부장하고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공공수사부장을 거기서 설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사단과 추미애 사단의 이
간부들을 모아놓으면요,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충성 경쟁,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막고 자기하고 둘 내지 셋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스타일, 검찰 지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론, 총의를 모아서 검찰을 운영해 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소수파로 몰릴 것을 염려해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공공수사부나 이런 각 부서의 지휘자 한두 명하고 본인이 직접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검찰 직할체제죠. 직할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저는 대형 원탁 테이블을 치우는 것으로 메시지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루는 공공수사부장과 회의하고, 하루는 뭐 반부패부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만약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관한 이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자, 이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여기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 민정수석이 얘기한 걸 보니까 이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인 회의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수석 이렇게 3인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3인 회의에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수석님이 알아서 결정하시죠라고 하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거 죄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글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신 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시오?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오. 그리고 거기에 민정수석과 비서관 의견이 똑같을 수 있어? 신 부장 그렇게 생각하시오? 심재철 부장을 충분히 설득해가면서 또는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면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그것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다시 총장 지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장과 대검의 부장들이 검사장급입니다. 그 사람들과 1대1 내지는 소수 그룹의 회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수가 모인 거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그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검찰을 이끌어가겠다. 대형 원탁 테이블을 치운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 보면 총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계격파 스타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 꼭 각계격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어떤 진영 논리 비슷한 개념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게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자기 사단으로 하여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포위망을 한쪽으로만 뚫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외형상으로 보면 대형 원탁 테이블을 치웠다는 그 무슨 이사관과 하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인 운영 스타일의 큰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동아일보를 읽어도 그렇고 딴 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구나 하는 느낌이 와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